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엄청난 녀석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솔직히 맥라렌은 이 전동화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했고요. 실제로 맥라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차죠. P1 이 녀석부터 하이브리드 아주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1은 물론이고요. 포뮬러 2의 전동화 시스템 역시 맥라렌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맥라렌이라는 브랜드는 전동화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슈퍼카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맥라렌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 이 양산형의 가장 최신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아투라,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투라의 첫 모습, 다분히 맥라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의 구성들로 가득합니다. 멀리서 봐도 맥라렌이다 단번에 느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전면부, 특히 이 앞쪽에 화살촉 모양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보닛의 라인부터 안쪽에 굉장히 깊게 굴곡을 파놓은 이러한 형태까지도 역시 맥라렌임을 단번에 표현합니다. 헤드램프는 생각보다는 얇게 그리고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안쪽으로 깊게 박아 넣어서 그런지 조금 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요. 램프와 함께 살짝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 세로 형태의 쿨러 모습까지도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 아래쪽의 범퍼, 이 스플리터 역할까지 하는 에어로다이내믹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급의 슈퍼카들과는 다르게 이 맥라렌 아투라 이 안쪽으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 에어 덕트 그리고 쿨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마치 한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 이런 느낌까지도 잘 전달해 줘요. 옆은 상당히 매끄러우면서도 이 곡선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포인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앞쪽 펜더에 아가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역시 다 실제로 뚫려져 있습니다. 카본 파츠로 마련이 되어져 있죠. 사이드 미러 역시 똑같은 카본으로 에어로다이내믹, 공기 역학적으로도 잘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나뭇잎 형태로 살짝 이 곡선을 지어져 놓은 이렇게 유리창 라인도 너무 멋있고요. 특히 이 도어도 핵심인데요. 일단 굉장히 큽니다. 네, 이 거링 도어, 맥라렌을 상징하는, 그래서인지 이 타고 내릴 때만큼은 정말 최고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도어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살짝 열어보면 너무나도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안쪽까지 굉장히 크게 열린다라는 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더 큰 특징은 바로 이 뒤쪽 펜더 쪽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 에어 덕트라고 하죠. 이 쿨러가 위치해져 있는 자리인데, 앞쪽 제가 범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옆쪽이 절정입니다. 정말 한 팔뚝 하나가 그냥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깊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아투라만의 강력한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시 프레임이 온통 하나로 통으로 찍어낸 듯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A필러 무언가 끊어져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통으로 완전히 찍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 펜더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하나의 통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부분 아투라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성이자 무기이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태의 핵심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으로 찍어낸 이 펜더에서 펜더 끝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의 이 패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형상의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차를 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각 기둥 사이를 깔끔하게 통과하면서 연결해 놓았다라는 점도 무척 프레시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맥라렌의 디자인 특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뒤태의 요소죠. 테일램프를 이렇게 덕트와 함께 살포시 숨겨 놓았다라는 점도 똑같이 기조를 이어가고요. 배기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맥라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라렌 아투라는 깔끔하게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특히 이 차는 요 아래쪽이 또 하나의 시선을 둘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낮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고 두툼한 디퓨저 핀까지 위치해져 있어서 다분히 정말 엄청난 성능을 낼 만한 슈퍼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단번에 들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 디퓨저와 범퍼 사이에는 아주 낮게 위치한 엔진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내 차로 굴리면서 맨날 하염없이 쳐다만 볼 것 같은 아주 멋있으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맥라렌 아투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아투라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턱이 생각보다 두툼하지가 않고요. 조금 더 라운딩져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꽤나 편안하게 깔끔하게 승하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막상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영락없는 슈퍼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맥라렌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양산형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이거 그냥 경주차를 내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간극이 상당히 짧고요. 여기에 굉장히 두툼한 금속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묵직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이 진짜 경주차를 몰고 있는 듯한 감성을 아주 잘 전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딱 앉아서 일단 시트 포지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기판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관적인 이 시인성이라는 부분은 훌륭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계기판 양 끝에는 이 파워트레인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감도라든지 차의 성격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누르게끔 위치해져 있죠. 센터 페시아 정 가운데의 형상도 생각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으로 띄워져 있는 작은 모니터 하나가 전부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이 조작을 했을 때 이런 각도라든지 표현을 하는 각종 정보의 위치는 훌륭합니다. 네, 전혀 아쉬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조장치뿐만 아니라 뭐 앰비언트 조명, 감성적인 포인트도 살렸고 VDC 온오프 그리고 운전 위치까지도 최적화할 수 있는 각종의 기능들을 터치 그리고 우리 시계 크라운을 돌리듯이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할 때 너무나 만족스러운 구성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은 굉장히 폭이 작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앞뒤에 컵홀더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여러가지 변속기라든지 시동 버튼이 전부이죠. 그 정도로 깔끔하게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게 아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멋있는 명패는 깔끔하게 붙어져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이런 소재나 마감 퀄리티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하나 이 만져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의 느낌은 최고급을 향합니다. 가죽의 형태, 알칸타라의 느낌, 이렇게 이 알루미늄 패널 속에 은은히 숨어 들어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버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까지 주행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감성 품질은 최고급을 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맥라렌 아투라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제원표상, 출력 그리고 토크 여러가지 숫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V형 6기통 3.0L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DCT 변속기가 매칭이 되죠. 그리고 전기 모터와 이제 배터리까지 여러가지 힘을 합쳐서 굴립니다. 엔진 출력만 하더라도 최고 585마력에 이르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95마력을 더해줍니다. 그 결과 시스템 합산 출력이 무려 680마력에 이릅니다. 대단하죠. 여기 또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72kgm를 훌쩍 뛰어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지 상태에서 제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8초대 초반에 마크를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숫자죠. 참고로 최고 속도는 무려 330km에 이르죠.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들로만 가득한 게 맥라렌 아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이 주행 모드에서도 일렉트릭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차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일렉트릭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에 맞춰져 있죠. 지금 전기 레인지를 다 써서 엔진을 굴리고 있지만 금세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가 무섭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렉트릭이 아니고 일반 컴포트 모드임에도 굉장히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게 맥라렌 아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 전기 충전, 특히 이 배터리의 레벨을 내가 입맛에 맞게 충전량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목표치에 다다랐을 때는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개입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최대한 전기의 힘으로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맥라렌 아투라의 컴포트 모드의 세팅 방법이다. 그래서 컴포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었으면 노멀 모드라고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컴포트 모드라고 쓴 거는 말 그대로 컴포트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는 조금 더 이 매끄러운 감각에 의지한 채 주행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맥라렌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슈퍼카에서 말이죠. 실제로 맥라렌 아투라 순수 전기 EV 모드만으로 무려 31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아래쪽 부분에 낮게 깔아져 있거든요. 그 결과 7.4kWh 급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용량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꽤나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전비의 압축비, 특히 전비 효율 같은 경우는 맥라렌 P1과 비교해서 무려 33%나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이론적인 숫자 그리고 시스템, 실제로 운전을 차분히 하고 있으면서 이런 느낌을 보더라도 역시 맥라렌 진짜 정말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득 품고 있구나 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슈퍼카죠. 심지어 680마력에 이른다고요. 조금 더 컴포트 모드를 지나서 스포츠 모드에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 같은 경우도 다이내믹 모드 그리고 VDC는 살짝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바로 막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스포츠 모드 바꾼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요한 주행 느낌을 안겨다 줘요. 하지만 스로틀을 아주 조금만 밟아보면 내가 스포츠 모드 돌린 게 맞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와우, 너무 무서운데요. 전기차의 가속감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속감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빠르다고? 잠깐만, 무섭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아까 그 고요했던 일렉트릭 모드 어디 갔죠? 컴포트 모드의 그 편안함 어디 갔나요? 또다시 하염없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 가속감 미쳤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2단에서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상상을 초월하고, 살짝 고속 코너를 만나서 통과한 뒤에 다시 조금의 쇼 코너를 타이트하게 지나갔을 때 최대한 RPM을 끝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ESC가 다이나믹 상태 그리고 VDC 오프이기 때문에 뒷공무니가 살짝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루기 너무 재밌어요. 이 슬립이 나는 이 과정조차도 운전자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재밌게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지금 등에 오랜만에 식은땀이 조금씩 맺히는 차를 만나는 것 같고, 지금 다운힐 구간에서도 역시나 완벽히 잡아주기보다는 살짝 흐르는 이 느낌이 운전자를 완벽하게 또 한번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안겨다 줘요.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파워풀하게 개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투라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알게 되네요. 턱을 만나서 아주 살짝 시속 10km로 낮춰서 넘는 이 순간까지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내고, 브레이킹 시스템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차체 세시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가파른 고속 코너를 빠르게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강성이 너무 좋거든요. 차를 잡아주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부분은 단연코 맥라렌이 자랑하는 세시, 이 뼈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맥라렌은 이 아투라를 통해서 처음 선보이는 세시를 이 차에 탑재를 했습니다. MCLA라고 부릅니다. 맥라렌 카본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가벼울 것 같죠? 맞아요. 엄청나게 가벼운 뼈대를 얹었고요. 여기에 맥라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올 카본의 가장 지능화된 기술력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아투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300kg대의 공차 중량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거의 로터스급 아니야? 뭐 경량 스포츠카도 이 정도 무게 내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전기 모터에 배터리에 V6 3.0 터보에 8단 DCT에 있을 것 다 들어가 있는데 공차 중량이 1300kg.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맥라렌은 예전부터 이 뼈대 장인이죠. 이 아주 가벼운 몸무게, 무게 다이어트 감량, 정말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네, 다이어트 하기로 유명한 회사가 맥라렌인데, 그 기술력의 정점이 서 있는 게 바로 이 1300kg대 몸무게를 가진 맥라렌 아투라 MCLA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가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이 전자장치, 기계적인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80마력의 힘을 쏟아 부으면서 체감으로는 1000마력 이상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제로의 이 주행을 했을 때 이 체감 가속이라든지 이 경쾌함은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진짜 경량 스포츠카, 로터스를 타는 듯한 기분마저 들어요. 영국이라 그런가? 아무튼 대단하네요. 군살을 쏙 뺀 이 몸무게와 함께 코너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마다 운전자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금과 같이 이런 아주 강력한 요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다른 맥라렌 차들과 비교해서라도 아투라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지만 전체적으로 뭐 배터리도 굉장히 낮게 깔아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의 위치까지도 정말 낮게 위치해져 있어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엔진의 뱅크 사이 각도가 무려 120도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120도 각도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엔진을 더 아래쪽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앞서 외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뒷범퍼 아래쪽 자세히 보면 엔진의 위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땅바닥을 훑고 지나간다 라는 말이 들 정도죠. 이렇게 120도 각도의 엔진이 누워져 있으니 조금 더 패키징을 하기도 수월했고, 그래서 더 컴팩트하면서도 경량화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맥라렌의 기술적인 노력과 노하우가 궁극적으로는 드라이빙에서 더 완벽하게 트랙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런 궁극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맥라렌이 전동화에 손을 대면 이렇군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투라, 이 성능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을 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 글쎄, 저는 이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기 사운드, 특히 이 엔진음, 솔직히 배기음은 실내에서 잘 들리지 않고요. 엔진음 정도가 실내에서 살짝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정도인데, 우리가 슈퍼카 하면 기대하는 그렇게 우렁찬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라이벌과 비교해서 특히 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이 운전자 분들께서라면 아투라의 사운드는 조금은 목마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 하나 단점을 찍기 힘들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살짝은 정제되어 있는 이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라렌 아투라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3억 2,9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자동차 가격이 정말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얹었다 하면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숫자 3이 붙어서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물론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의 차급을 고려하면 그렇게 비싸다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초하이엔드 레벨의 슈퍼카를 구입하는 오너분께서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널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스타트 가격이 3억 2,900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고, 총평 다분히 맥라렌 라인업 중에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윗등급도 많이 있죠. 그리고 롱테일 버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더 여유롭게 탈 수 있는 GT까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맥라렌의 기술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모하는 차는 아투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 맥라렌 기술력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VDC를 살짝 켜두면
드리프트 모드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뒷공무니가 날아가는 각도까지도 내 입맛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서킷에서 말이에요. 네, 이런 다양한 역할, 운전 재미를 위한 포인트까지 제공을 하는 게 맥라렌 아투라고,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와, 이 스포츠 모드에서 진짜 와인딩 한 바퀴만 돌아보면 이 차에 매료돼서, 그리고 푹 빠져서 한동안은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맥라렌 아투라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또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